서울 청계천 박물관 안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방문한 수십 명의 외국인들이 감탄하면서 카메라로 여기저기 촬영합니다. 자국에서 수자원 및 식수정책을 담당한 외국인 공무원들이 한국에 연수차 방문했는데요. 청계천을 거닐면서 그저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청계천 박물관에서 청계천의 변천사를 보면서 더욱더 감동한 표정입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에서는 모두 한국의 물 상태가 정말 말도 안 된다며 앞다투어 감탄하고 난리입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피부가 부드럽다고 유명하던데 이게 다 물 때문이었나 하며 샤워만 했는데도 힐링이 되는 기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한국의 물을 가져가고 싶다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아름다운 금수 강산 옛날부터 한국을 일컫는 말입니다. 전국 어느 곳을 봐도 푸르른 나무들이 가득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도 엄청나게 많은 걸로 유명하죠. 지금이야 마트나 편의점에서 쉽게 물을 살 수 있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물을 사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물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평생을 이 물로만 살아온 한국인이기에 한국 물이 뭐가 그리 특별한가 싶을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유럽만 가도 물속에 석회질이 쌓여 아주 잠깐만 씻어도 피부가 퍽퍽하고 머릿결이 금방 상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과연 청계천의 어떤 점이 그들에게 감동을 줬을까요? 한국의 물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연수단 대표자인 태국 수자원 담당 공무원 아농 씨의 사연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온 아농입니다. 이번에 한국의 수자원 관리 노하우를 배우러 연수에 참여했는데요. 한국에 도착하고 첫째 날 호텔에서 샤워를 하는데 물수질이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태국집에 있을 때 필터 샤워기라는 게 새로 보이길래 사서 집 샤워 꼭지에 꽂아봤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처럼 일주일 정도 되니까 신노랗게 변하더군요. 필터가 총 2개가 있는데 1차 필터가 걸러지고 2차 필터 모습인데 오염이 꽤 있었습니다. 참고로 태국 수돗물 수질은 필리핀, 라오스 등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굉장히 양호한 수준입니다. 과거에 제가 라오스로 출장 가서 숙소에서 필터 샤워기를 꽂았습니다. 샤워실마다 온수기가 달려있는 일반 호텔이었고요. 충격적이게도 물을 틀고 3초 안에 필터가 흑색으로 변하면서 필터가 막히더군요. 그러면서 물이 역류하고 온수기 전원이 내려가더군요. 그 이후 저는 라오스를 출장으로는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여행으로는 절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호텔이면 서비스 업종이니까 깨끗한 물을 사용하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 일반 음식점은 어떤 물을 사용하죠? 음식에 들어가는 물은 식수를 사용하겠지만 야채나 재료를 씻고 그릇을 닦을 때는 식수가 아닌 수돗물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나라 태국을 포함해 동남아시아 여행 중에는 물을 마실 때 항상 조심합니다. 한국은 수돗물에 석회질이 많이 없고 심지어 미네랄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깨끗하고 무해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부러웠어요. 세계 물맛 대회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했고 수질 지수는 세계 8위라고 하더군요. 거기도 부족해 한국수자원공사 주무관 설명에 따르면 수도 배관을 전국적으로 노후시설을 현대화해서 수도의 품질을 올리고 현대화 사업을 통해 누수량을 저감해 국민들 세금 부담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 효과까지 거둔다고 하더군요. 한국 정부가 국민들 상수도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설비 개선까지 신경 쓴다니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배가 출출해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라면을 하나 끓였는데요. 태국에서처럼 마트에서 구매한 생수병의 물을 사용하려다가 수돗물에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맛이 너무 깔끔했어요. 한국 물이 세계 물맛 대회에서 7위를 한 적도 있고 여하튼 세계도 인정한 물이라고 알게 돼서 그런지 수돗물을 계속 활용하게 되더군요.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 수돗물 음용률은 반대로 세계 꼴찌로 5%대에 불과한다고 해서 놀라기도 했어요. 게다가 한국은 땅이 좁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상수도관끼리 워낙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웬만한 지진이 발생해도 단수가 되거나 하지 않는다니 너무 부러웠어요. 세계 최강 미국도 선진국 유럽도 가지지 못한 물 복지를 실천하는 게 바로 한국이더라고요. 언제든지 깨끗한 물 24시간 365일 사계절 내내 부담 없이 물을 쓸 수 있는 나라라니요.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됐어요. 제가 더 놀랬던 건 한국의 전국 지자체에서 물 사용량으로 취약계층의 동태를 파악하고 건강을 살핀다는 거였습니다. 실내로 연수 기간 중 경북 지역에 방문했는데요. 지자체 담당자가 브리핑하길 하루는 홀로 사시는 90대 할머니 윤모 씨 가구의 물 사용량이 몇 시간째 기록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을 문자로 전송받은 마을 복지기관 사회복지사가 걱정되는 마음으로 윤 할머니의 집을 찾았고 그곳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해서
바로 병원에 모셨다고 하는데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한국수자원공사가 취약계층 가구의 물 사용량을 실시간 분석해 위기 알림 서비스를 분석해 위기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는 정책을 배우면서 꼭 벤치마킹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수도는 가스, 온수, 열량, 전기 등 총 5가지 검침 항목 중 사용량에 따른 민감도가 가장 높아요. 가스와 전기 등 다른 항목은 보일러나 냉장고를 가동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쓰는 최저 사용량이 있지만 수도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용량이 줄면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수자원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수도의 중요성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됐어요. 연수 기간 동안 동대문에 있는 호텔에서 묵었는데 호텔 앞에 청계천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연수 동료들과 청계천 박물관에 갔는데요. 청계천 박물관 입장료가 무료더군요. 청계천 박물관 건물도 너무 멋있었고요. 건물 앞에는 수표라는 게 있었는데 수표는 가뭄과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 물높이를 재는 측정 장비라고 하더군요. 초반에는 나무로 만들었다가 추후에 돌로 바뀐 청계천 역사 흔적 중 하나라고 적혀 있었어요. 박물관을 구경하려니까 전시 관람은 상설 전시실부터 구경하는데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타고 위로 올라고 내려가면서 관람하는 구조였어요. 왼편으로 가면 옥상 정원이고 오른쪽은 상설전시장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상설전시장으로 가니 청계천에 대해 읽을 거리가 꽤 있었어요. 청계천에 대한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서울의 역사를 엿볼 수 있어서 느낌이 묘했어요. 청계천을 중심으로 도성이 꾸려졌던 옛 지도는 신기하게 다가오더군요. 궁궐의 흔적, 청계천의 물길이 아직도 서울의 중심지에 있어서 현재랑 비교해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이 발발되고 무허가 주택인 판자촌이 조성된 청계천 주변을 미니어처로 보면서 굉장히 실감이 났어요. 쭉 걷다 보니 근현대에서 현대로 넘어오더군요. 청계천을 덮어버리고 그 위에 복개 도로가 생긴 역사가 펼쳐졌어요. 청계천 위에 도로가 생기고 주변에는 세운상가, 헌책방거리, 평화시장 등이 생겼더라고요. 그때는 당연히 청계천에 물이 흐르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다음 진행되는 곳은 청계천 복원 사업이었어요. 현재 청계천 모습을 만들어간 역사의 과정이 담긴 전시관이었어요. 청계도로가 노후화되기도 했고 청계천에 물이 아직 흐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되기도 했던 당시의 상황을 보여줬어요. 뜨거운 찬반 토론이 있고 난 후 도로 철거 사업이 시작돼서 지금 우리가 보는 청계천이 탄생한 거였더라고요. 청계천 기계 공구상가 전시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현재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기계상가더군요. 전시관을 통해 40년 전 청계천 하류변의 풍경도 살펴봤는데 청계천 변에는 판자촌이 즐비해 있었어요. 집을 지었다기보다는 나무와 슬레이트 벽돌 등으로 얼기설기 엮어 놓았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였어요. 비닐과 넝마로 겨우 덮어 놓은 집들에서 사람들은 물 길어 밥 짓고 채소를 심고 아이들을 키웠더라고요. 강가에 나무 판자로 대충 지은 공용 화장실에서 대소변을 해결하고 심지어 공동 샤워도 했고요. 주민들은 넝마를 줍거나 거리에서 노점을 하며 생계를 꾸려나갔고 어린 아이들도 일찍부터 노동에 뛰어들었어요. 거리에서 신문을 팔거나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팔았고요. 추위를 피하기도 벅차 보이는 판자집에도 손님이 찾아온 날은 변변한 외투 하나 못 갖춰 입은 아이들 얼굴이 신나 보였어요. 그러던 청계천 판자촌에도 도시개발의 바람이 불어와 청계천의 판자촌이 결국 철거되고 사라졌어요. 애환의 과정을 지나 지금의 청계천으로 변모된 역사를 쭉 보면서 신기했어요. 저희도 본국에 돌아가서 청계천의 복원 사업을 잘 벤치마킹해서 한국처럼 깨끗하고 현대화된 동시에 시민들에게 아늑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수변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여러분, 태국인 수자원 공무원 안홍 씨의 관점에서 한국의 식수의 우수성과 청계천 발전에 대해서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2005년에 처음으로 복원 이후에도 청계천의 복원 사업과 개선 정책은 계속해서 논의되고 있으며 최근 15년 동안 청계천은 도심 쉼터의 기능 이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우선 서울 시민들에게는 휴식의 장소로서만이 아니라 해외 관광객들에게는 중요한 관광 코스로 손꼽히는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계천은 서울 전체의 휴식 공간으로 평가받으면서 직장인들에게는 안식처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내외국인 관광객이 100만 명 이상 방문하는 등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또한 청계천 주변에서는 다양한 거리 예술 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K-팝 퍼포먼스, 키다리숍, 통기타 라이브, 치어댄스, 미술작품 전시 등 다채로운 예술 행사들이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흥미로운 시간을 제공하며 서울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계천 일대의 환경과 대기질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평균 오염도는 60에서 55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평균 기온은 여름에 최대 13%까지 낮아져 도심의 시원한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계천이 주변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나타냅니다. 청계천이 이렇게 잘 복원되어 관광, 레저 문화, 열섬 조절, 교통환경 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로 외국 정부의 본보기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수변 개발에 좋은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